30일 후에 다시 만난 사랑과 고백. 30대 남성 준호는 연인 수아와 30일 전 헤어졌다. 이유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오해와 준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말없이 거리를 두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웃음, 말투, 함께한 소소한 일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지난 30일 동안 후회와 미안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왜 그때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만의 자존심을 고집했을까? 그는 그리움과 동시에 자신에게 화를 내며 수아를 향한 진심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수아야, 지난날의 오해와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 게 너무 후회돼. 그때 말하지 못했던 마음,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다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수아는 잠시 눈을 감고 준호의 진심을 느꼈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날 지난 30일의 후회와 그리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준호와 수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작은 웃음과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어느 늦은 오후 할아버지는 거실 의자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자라버린 자녀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손주가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주에게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야. 할머니는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족 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사진첩 속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쓴 편지란다. 글로 남긴 마음이 세월을 지나 너희에게도 전해지지.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손주에게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손주는 감탄하며 말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셨네요. 아버지는 부모님의 삶과 사랑을 떠올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소파에 모여 포옹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와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손주는 행복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부모님의 품에서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 그 순간 세대를 잇는 사랑과 삶의 지혜가 가족 안에 깊이 스며들었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힘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결혼식의 따뜻한 화해. 민호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2년 전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지수, 그의 오래된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다. 하얀 꽃과 화사한 리본으로 장식된 결혼식장 안, 사람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도 민호의 마음은 긴장과 설렘으로 뒤섞였다. 신부와 함께 입장하며 시선을 스치는 순간 민호는 지수를 발견했다. 지수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눈만 마주쳤지만 오래 묵힌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구석에서 마주 앉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네. 잘 지냈어?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나도 놀랐어. 내 결혼식이라면 꼭 축하해주고 싶었거든. 민호가 살짝 웃으며 답했다. 그때 일로 오래 못 만나서 미안했어. 오늘 이렇게 만나니 마음이 놓인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마음 닫고 지낸 게 아까워. 앞으로는 잘 지내자. 결혼식 마지막 순간 신랑, 신부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소한 오해는 이제 과거가 되었고 다시 이어진 우정은 그날 결혼식의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았다. 민호는 신랑으로서
친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마음 깊이 행복했다. 나를 찾아가는 길. 40대 남성 민석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아내와 함께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보고서, 회의가 이어졌지만 그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순간 문득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민석이라는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작은 배낭을 메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어릴 적 즐겨 걷던 산책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골목길, 오랜 친구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천천히 거닐며 잊고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좋아하던 책과 음악, 여행에 대한 설렘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바람에 스치는 나무 냄새와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민석은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민석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 길 위에서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를 잊지 않을 거야. 홀로 걷는 작은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오늘도 민석은 자신과 가족 두 가지를 함께 품고 나아가는 길을 걷는다. 낡은 뜨개질 바구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주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뜨개질 바구니를 발견했다. 바구니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곳곳에 바랜 실과 낡은 바늘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자 손주의 눈앞에 작은 장난감과 구겨진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쪽지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웃으며 지내길 바라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손주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바구니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인형, 어릴 적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작은 뜨개질 옷이 들어있었다. 손주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꺼내며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정성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바구니 속 모든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과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과 추억이 담긴 상징임을 깨달았다. 손주는 그 자리에서 작은 눈물을 흘리며 바구니를 꼭 껴안았다. 그날 이후 손주는 할머니가 남긴 바구니를 책상 옆에 두고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꺼내보며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렸다. 오래된 바구니 속 작은 물건들은 이제 손주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과 사랑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낯선 강아지의 위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중년 남성, 정우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업무의 피로로 무겁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혼자 사는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 점점 쌓여갔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집 문을 조용히 닫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공원을 지나 집으로 향하던 정우는 길가에서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 초라한 모습, 두려움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정우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 근처를 지키게만 하려 했지만 강아지가 그의 손길에 조심스레 다가오자 정우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강아지는 소파 옆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정우는 자신의 무릎 위에 강아지를 올려 따뜻하게 감쌌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우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작은 사료와 담요를 준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부터 함께 산책을 나갔고 강아지의 밝은 눈빛과 즐거운 움직임 속에서 정우는 매일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오랜 시간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작은 생명과의 만남으로 녹아내리며 정우는 비로소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외로운 중년 남성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삶의 작은 위로이자 동반자가 되어 정훈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었다. 노인의 후회, 부부의 화해. 중년 부부 태연과 수지는 사소한 다툼으로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아꼈다.
몇 달간 쌓인 오해와 피로가 작은 일에도 폭발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도 침묵이 이어지자 수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태연은 그녀를 따라왔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벤치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벤치 반대편에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젊었을 때 나도 아내와 많이 다퉜지.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어. 남은 내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다투던 날들을 아껴두지 못한 거였지. 태연과 수지는 처음엔 놀랐지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로의 다툼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 속 처음 만난 순간,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들, 함께 웃었던 소소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노인의 진심 어린 후회는 부부에게 서로를 다시 소중히 여길 기회를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과 수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태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살아가자. 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중년 부부는 다툼 대신 서로의 존재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다. 사별한 노인의 이야기가 서로를 다시 잇는 다리이자 오래된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바닷가 일출 새로운 다짐. 중년의 남성 준호는 오랜만에 홀로 여행을 떠났다. 바쁜 일상과 회사, 가족에 대한 책임 속에서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새벽 바닷가에 도착한 그는 아직 고요한 해변을 홀로 걸으며 파도 소리와 바람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준호는 숨을 멈췄다. 어린 시절 소망했던 자유와 설렘, 첫 여행의 기억이 겹쳐오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났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하자.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준호는 백사장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마음속 무거움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다짐과 설렘만 남았다.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마음과 선택 속에 있으며 때로는 혼자가 되어 세상과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밤길의 대화. 아들 현수는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선다. 엄마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길거리 조명이 길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말없이 걷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 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럭저럭. 요즘은 일찍 자게 되네. 엄마가 웃으며 답했다. 건강 잘 챙기셔야죠. 제가 매일 같이 걷겠습니다. 엄마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수야, 이렇게 같이 걷는 시간이 참 좋구나. 덕분에 마음이 편하네. 산책길을 따라 가로등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엄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현수, 내가 어릴 때랑 이렇게 산책하니 참 신기하네. 너도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죠. 항상 제 옆에 계셨으니까요. 현수는 손을 꼭 잡았다. 걸음을 맞추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다. 작은 웃음, 가벼운 농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이어졌다. 어느새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변했다. 앞으로도 매일 같이 걸어요, 엄마. 그래, 약속하자. 건강하게 오래 걸어야지. 작은 골목길이지만 그 길은 두 사람에게 삶의 온기와 사랑이 담긴 특별한 약속의 길이 되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산책 속에서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부모님의 추억 이야기. 중년의 형제자매가 모인 가족 모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자연스레 부모님의 젊은 시절로 흘렀다. 아버지가 처음 어머니를 만났던 날,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다가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살던 추억을 꺼냈다. 소박한 마을과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이야기, 첫사랑과 설레던 순간까지 세세하게 떠올리며 말하는 모습에 자녀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처음 맛보고 반했던 순간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데이트하던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중년의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 자신들의 추억과 연결지었다.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새삼 느껴졌다. 조용히 듣던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했고 모두가 함께 웃었다. 모임 내내 부모님의 추억 이야기는 가족을 한층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자주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마음속으로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은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을 몸소 느꼈다. 새로운 길 하나의 가족. 정우는 40을 넘도록 혼자 살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의 기회를 놓쳤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삶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의 소개로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한 차례 결혼의 아픔을 겪은 중년 여성으로 상처가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정우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형제들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왜 하필 재혼 여성이냐? 초혼인 내가 좀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에 정우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미경 씨와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무거운 공기를 바꾼 건 미경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가족을 찾아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정우 씨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정우 씨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가족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을 잘 부탁하네. 정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초혼과 재혼이라는 차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결합은 진심 앞에서는 어떤 벽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신혼부부의 첫 고향 방문. 결혼 후 첫 명절, 신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고향 집을 찾았다. 시골의 좁은 길을 따라 들어서니 오래된 기와집이 나타났고 마당에는 감나무와 장독대가 정겹게 서 있었다. 시부모님은 멀리서부터 달려나와 두 팔을 벌려 맞이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그 따뜻한 목소리에 신부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다. 그 속에는 어린 남편이 감나무에 올라가 웃고 있는 모습, 강아지와 뛰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렇게 귀여웠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가 어릴 땐 정말 장난꾸러기였지라며 추억을 풀어놓았다.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듯 가슴이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시아버지가 장독대 옆에서 고향의 별빛을 보여주었다.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 살았단다. 이제 너도 그 한 부분이야. 그 말에 신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신부는 낯설었던 고향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는 듯한 포근함이 감돌았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은 그녀에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감동의 시작이었다. 엄마와 장보기. 주말 아침 30대 아들 현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다. 현수는 직장일로 바쁘고 평소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어서 오늘만큼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마트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보며 현수는 나지막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좀 사자라며 장보기 계획을 세웠다.
장 보는 내내 작은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현수가 멜론을 고를 때 어머니는 너는 항상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며 장난스럽게 꾸짖었고, 현수는 엄마가 사주시는 거라면 뭐든 맛있어요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카트 사이를 오가며 서로 장난을 치고 놓친 물건을 찾느라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어머니는 장 보는 동안 종종 현수의 얼굴을 살피며 건강은 잘 챙기고 다니냐고 묻곤 했고, 현수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작은 걱정과 사랑을 느꼈다. 그 후 계산대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다며 미소 지었다. 평범한 장보기였지만 서로의 말과 웃음 속에서 오랜 세월 쌓인 정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바쁘더라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자고. 어머니의 작은 장바구니 속에는 식재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가족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엄마의 운전 연습. 엄마 김정희는 평생 운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들 이준호는 그런 엄마를 위해 주차장이 한산한 아침 차에 태웠다. 엄마,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까?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나 진짜 못해.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누구나 처음은 다 그래요. 내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줄게. 준호가 손을 살짝 잡았다. 엄마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시동을 걸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지? 엄마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엄마, 천천히, 그대로 괜찮아요. 브레이크 살짝, 그리고 사이드 미러 확인. 준호가 침착하게 안내했다. 조금씩 차가 움직이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웃었다. 오, 움직인다. 준호야, 내가 진짜 해냈나 봐. 잘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연습을 마치고 차를 세운 뒤 엄마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내가 옆에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엄마, 나도 즐거웠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옆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운전 연습은 단순한 기술 배우기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작은 차 안에서 나눈 웃음과 격려가 장롱 면허라는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더 가까이 연결했다. 엄마의 일기장. 딸이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낡았지만 딸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딸 늘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의 작은 순간들을 놓쳤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넌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야. 너의 웃음, 너의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볼 때마다 엄마는 힘을 얻어. 딸은 글자를 따라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릴 적 혼자 울던 날, 엄마가 달래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글 속에서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보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장에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던 날, 혼자 치른 생일, 그리고 힘들어하던 순간마다 엄마가 느낀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비록 항상 곁에 있진 못했지만 넌 언제나 엄마 마음속 최고야.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딸. 딸은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다. 비록 엄마가 늘 곁에 있진 않았지만 글 속에 담긴 사랑과 자랑스러움은 충분히 느껴졌다. 그날 이후 딸은 일기장을 가끔 꺼내 읽으며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행지에서 기억. 중년의 여성, 지연은 혼자 떠난 여행지의 작은 마을을 걷고 있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떠난 여행이었지만 발걸음마다 어린 시절과 가족,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작은 카페에 들를 때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마셨던 커피 향이 떠올랐다. 지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낯선 마을의 꽃향기 속에서 그 시절의 소소한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문득 부모님이 매번 여행지마다 사진을 찍어주던 장면이 떠오르며 감사와 그리움이 마음 깊이 밀려왔다.
또 친구들과 나누던 작은 약속, 함께한 여행의 웃음소리까지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홀로 걷는 여행이었지만 지연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오래전 놓쳤던 감사와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여행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지연은 깨달았다. 삶의 즐거움과 의미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눈 순간과 마음속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해가 지는 골목길 끝에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다음에는 꼭 함께 오자.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삶의 따뜻함과 활력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옛 친구와의 전화. 지우는 최근 몇 달간 일과 가정 문제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연속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집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불안과 고민이 깊어졌다. 혼자서 해결하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오래전 대학 시절 친구 수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연락에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오랜만이네, 지훈아. 잘 지내? 수혁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 부드럽고 편안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근황을 묻고 답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최근 겪은 고민과 불안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압박, 가정에서 느낀 외로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수혁은 차분하게 듣고 간간히 격려와 이해의 말을 건넸다. 지훈아, 그거 충분히 힘든 일이었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너 혼자가 아니야.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친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오랜 세월 쌓인 우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떠오르며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을 느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따뜻함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위로와 이해는 그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오래된 약속. 어린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몇 년간 소원해진 오빠와 여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사람은 집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함께 모였다. 거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어린 시절 장난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빠, 우리 어제 싸웠는데 미안해. 나는 오빠랑 노는 거 좋아해. 앞으로는 꼭 같이 웃고 놀자. 나중에 커서도 우리 꼭 친구처럼 지내자. 약속해. 그 작은 종이에 담긴 진심은 오랜 시간 쌓인 서먹함과 오해를 단번에 녹였다. 여동생은 쪽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빠는 잠시 말없이 손을 내밀어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던 두 사람도 쪽지 속 약속과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자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았다. 먼지가 쌓인 방 안에서 장난감을 함께 정리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자 과거의 다툼과 서먹함은 서서히 녹았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오랜 다툼과 서먹함을 넘어 어린 시절. 여동생의 진심이 담긴 쪽지가 잊고 있던 형제애를 되살린 순간이었다. 우정을 지킨 선택. 30대 직장인 민호와 성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5년 넘게 함께 해온 단짝이었다.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며 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호회 모임에서 지연을 알게 되었다.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대화로 분위기를 밝히는 그녀에게 두 친구는 동시에 마음을 빼앗겼다. 민호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 남긴 작은 메시지나 웃음 한 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곁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성준의 눈빛이 더 간절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어야 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성준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야, 나 지연이 많이 좋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그 순간 민호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는 담담히 웃으며 그래. 넌 꼭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속 깊이 묻어두고 친구를 응원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성준과 지연은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서약을 나눴다. 하객석에 앉아 박수치던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다. 사랑을 잃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우정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호의 희생은 말없이도 빛나는 우정의 증거가 되었다. 중년의 결심. 한 중년 남성은 최근 업무성과 압박과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팀 내 불협화음과 잦은 실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 그는 책상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분노했다. 아,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잠시 후 머릿속에 지난날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분노와 좌절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 그는 프로젝트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건넸다. 처음에는 눈치 보던 동료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협력했다. 마침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스스로를 믿고 작은 행동으로 극복했기에 얻은 성취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짐했다. 인생과 직장은 언제나 고비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날 이후 그는 직장과 일상에서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극복하는 힘을 얻었다. 추억의 장소에서 올해 여름 가족은 부모님의 제안으로 오래된 해변 마을을 찾았다.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부모님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바로 25년 전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왔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바닷바람이 부는 오래된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너희 엄마랑 여기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작은 상자에 담아뒀단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 상자 아직 장롱 깊숙이 있어. 너희 아빠가 매년 꺼내보곤 했지. 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은 그제야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잠시 후 부모님이 서 있던 작은 전망대에 도착했다. 낡고 바랜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안에는 바다빛 조개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의 수줍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곳에 함께 추억을 쌓자. 첫째가 말하자 부모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지만 가족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히 이어져 있었다. 그날의 해변은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 퇴근 후 사랑과 함께. 오랜 시간 회의와 보고서, 야근으로 지친 아버지가 집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집안은 아늑하게 밝았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았다. 눈앞에는 아이들이 작은 종이로 만든 환영합니다. 아버지 카드가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문구를 읽자 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아내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한다. 힘든 하루였죠? 우리 조금 쉬어요. 저녁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작은 포옹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사랑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를 지었다.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가족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